것 같아. 술은 좀 마시죠. 술을 좋아하고. 네네. 근데 보험사가 생각보다 보험금을 많이 안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줍니다 보험사가. 근데 고객분들이 느끼는 가장 그 점은 내가 당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의 보험금 청구권은 분쟁이 없어요. 그냥 청구하면 바로 줍니다. 아니 말씀하신 말 따라 일방송 하세요. 이게 명쾌하면은 보험사도 뭐 지불 거절 이유가 딱히 없죠. 그냥 명쾌하니까. 근데 이제 애매모호한 거. 그렇죠. 애매한 것만 분쟁을 해요. 사실 뭐 또 뭐 사고 같은 경우도 이게 가입 피해가 섞여 있을 때 뒤죽박죽 됐을 때가 이게 피곤해지는 것이지. 만약에 멀쩡히 서 있는 차 갖다 들이박았으면 뭐 100%. 네, 100%인데 뭐 그거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애매한 건데 애매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얼마든지 보험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 우리가 이제 장애 아까 말한 장애에서 이제 뭐 상해 후유장애나 재해 후유장애를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상해 재해 뭐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사고면 보험을 준다는 뜻이죠. 결국 사고냐 아니냐 그 뜻인데 근데 보험 약관에 보면 체질적 요인인 상태에서 경미한 외부 요인은 사고가 아니란 뜻이에요. 재해도 아니고 상해도 아니란 뜻입니다. 경미한 외부 요인. 근데 그 경미라는 것도 참 말이 애매모호하다. 그 경미한에 대한 정의는 대한민국 어떤 누구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가 경미한지 어떻게 알아? 하지방사통을 느낀다 이런 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골다공증이 만약에 뭐 심하신 분이 바짓다 넘어졌을 때, 그리고 골다공증이 없으신 분이 바짓다 넘어졌는데 둘 다 고관절이 다 부러졌어요. 근데 한 사람은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체질적 요인인 상태에서 넘어진 거니까 몸이 안 좋아서 이건 너무 부러진 거다. 근데 골다공증 없으신 분도 다리뼈가 부러졌잖아요. 그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요. 사고는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치. 사고는 동일한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거는 경미하고 어떤 건 경미하지 아니하다. 바지 입다 넘어지면 여기다 연락하면 되겠네. 부러지가 하면. 실제로 어르신들이 바지 둘 다 지급하죠. 그 경우. 이게 이제 돈이 나오죠. 이게 또 분쟁 사례입니까? 그게 그래도 분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경미한지에 입증할 수 없으니까 분쟁을 하는 거고. 체질적인 요인이 있었다 없었다. 근데 골다공증이 있어도 부러지는 거고 없어도 부러졌다고 하니까 똑같은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약관에 보면 뭐 맨날 우리 기여도라 표현하는데 요즘에는 외상 기여도가 있죠. 외부 기여도. 자, 그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들어본 게 뭐냐면은 그 얼마 예전에는 게 됐다 그러는데 요즘에 아예 안 된다 그러는 게 뭐냐면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디스크가 유발됐다. 근데 그게 지금 아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유발 요인이 이미 갖고 있었다고. 교통사고 때문에 디스크가 발생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튀어나올 수 있는. 아니 의사분이 들은 거니까 예전에는 그게 됐는데 그 저희가 그 원장님이 직접 들은 건데 요즘에는 그 보험관리공단 이런 데서 아무리 교통사고가 나와도 디스크가 안 생긴대요. 그게 의학적으로 원래 유발 요인이 있어 한 것이지. 그래서 단독으로서 그 디스크를 그 교통사고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원장님한테 들은 얘기 그분이 뭐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립을 하는 순간부터 디스크라는 거는 척추체 사이에 있는 원판의 연골인데 결국 그게 점점 퇴화를 하거든요. 눌러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퇴행성 질병이에요. 퇴행성 질병인데 사고 이전에는 거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 경험한 적도 없고. 사고 때문에 아팠다.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자 나이가 중요해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 의사마다 뭐 다 보는 시간이 다르긴 다르지만 나이가 고령일수록 이거는 사고하고 연관이 없다 주장하실 거고 만약에 뭐 20살짜리 학생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추간판이 나왔다. 의사가 100% 질병이라는 표현은 의사는 없어요 그때는. 그러네 또. 그러네. 그래서 약간씩 케이스마다 좀 다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되게 좋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기여도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 때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는 데서 빠져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을 하지만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출입금지 안내문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인지해서 송보에서는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저수지에 출입금지. 딱 써 있는데 그 심장 딱 들어가서 이제 죽은 케이스.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실제 RP를 하시고 많이 그렇게 서로 이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니요, 그 연관된 게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 뭐냐면 실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현장 업무를 거의 요새 안 하니까 그런데 생보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되게 잘 되는데 손 벗고 받기 힘들다. 이런 얘기 참 많았거든요.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 제가 보험금 받아주는 입장에서는 둘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차이 솔직히 못 느끼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몇몇 보험사들이 좀 악랄한 건 맞죠, 그럴 거예요.
아 몇몇 보험사 네. 주의 보험사라도 아니 그뭐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저 일에 자꾸 걸리면 피곤하다. 밴드 이렇게 들어가면 네. 분쟁 사례 많거나 부지급 사례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있겠죠. 근데 이제 조금 메이저급 아니고 좀 보험료가 좀 싼 회사들 손해율을 방지해야 되니까 네. 그런 있어요. 예민한 질문은 좀 개인적으로 이제. 네네 알겠습니다. 그 회사 파는 사람들 들으면 열받지.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이나 보험사나 이제 약관대로 공정하게 분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고요. 제가 아까 그 저수지를 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잘못된 RP를 아직도 하고 다니시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사람이 이제 빠져 죽었는데 출입금지 안내문이 있다. 그래서 생보에서는 사망보험을 재해사망보험을 지급을 하지만 손보는 상해사망보험을 지급을 안 한다. 네. 예, 그런 식으로 RP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그 빠져 죽으신 분이 과연 그 출입금지 안내문을 보고 들어갔을까요? 안 보고 들어갔을까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거는. 보고 그 당사자는 모르지. 보고 뭐. 들어갔을 수도 이미 죽었는데 네.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도 있지. 뭐. 자, 그러면 네. 선보에서 상해사망보험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보고 들어갔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쟁점은 아니고요. 음. 쟁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잘못된 그 RP인데 출입금지 안내문을 보고 들어가든 안 보고 들어가든 사람이 빠져 죽었는데 그게 고의가 아니라고 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전부 지급을 해야죠. 고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 제가 어제 이제 일이 있어서 목포를 갔다 왔는데 네. 제가 어제 고속도로에서 좀 빨리 달려가지고 시속 150km 이상 달렸거든요. 네. 자, 근데 제가 시속 100km로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다. 그러면 그때는 손보나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 다 지급을 하겠죠. 그러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200km 가다가 가속을 하다가 사고나 죽었다. 줬다. 그때는 손보에서 상해사망보험을 안 줄까요? 줘야지. 주잖아요. 그거하고 일상금지 출입금지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네. 제사하고 그러니까 재해하고 상해하고 상해는 이거 급격한 추가됐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없다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재해는 제가 알기로는 재해는 우연의 사고인데 네. 상해는 거기에 급격한이 추가된다 그러더라고요. 급격한 우연의 사고. 우리 저 전문가 저희 실무에서는 그걸 네. 구분을 안 합니다. 구분 안 해요? 예. 없더라고. 아, 사고만 사고지. 아하. 그러니까 약관들만 설명하면 우발적인 그럼 외래. 상해라고 더 까따서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예, 실무적으로는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 요걸 똑같이 쓰지 왜 다르겠어? 어. 헷갈리게.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네. 그러니까 극격성을 따지시는데 극격성이라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발이라는 그 말 자체에 극격과 우연이 포함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플러스 KCD라고 한국 표준사인 질병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 제1분류표에서 여기 것만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KCD에 있는 그 분류 자체가 거의 대부분의 사고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일종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를 보장해준다는 뜻이죠. 그것도 이제 재해로. 예, 근데 상해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해서 모든 사고를 다 보상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조건 안 따지고. 하지만 하단부에 보면 보상하지 않는 사고라고 해서 네. 예, 직무 또는 동호회 목적으로 해서 패러글라이딩, 선박, 예, 자동차, 위험도 높은 스포츠. 상해는 예외 항목들이 좀 있는 거고 예, 그 열거돼 있는 것만 안 되는 거고 나머지 다 해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주고. 그래서 고객이 동호회에서 스쿠버 다이빙 하다 죽었다. 네. 그러면 재해사망보험을 지급을 하지만 상해사망보험을 지급을 안 하죠. 왜? 동호회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안 되는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스노클링을 하다 죽었다. 그때는 상해사망보험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겠네. 예, 주죠. 동호회가 예외 항목이 아니, 없으니까. 거기에 스노클링이 없어요. 아하.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어허. 근데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하실 거는 뭐냐면 콜레라로 죽었을 때 상해사망보험을 지급을 합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은 안 됩니다. 안 된다. 예, 그 바이러스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한다고 하면 감기도 상해라는 뜻이 돼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판례상은 안 돼요. 뭐 어쨌든 그런 내용인 거고. 해서 약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네. 쉽게 생각하시면